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병원에서 심장내과에서 부정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명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부정맥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정맥이라고 자주 얘기를 들으실 텐데요.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맥박이 불규칙한 거 전체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은 말이죠. 우리가 심방조기수축이나 심실조기수축 이런 가벼운 부정맥도 있습니다. 병이 아닌 것도 부정맥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심한 예를 보면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생기면 그냥 바로 급사하는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치료가 필요 없는 것도 부정맥이고 바로 죽는 것도 부정맥이고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맥이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명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중에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제일 많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정맥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부정맥이고요. 심장이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건데 가장 문제는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질 못하고 이렇게 뛰기 때문에 혈액이 여기에 정체가 돼요. 빨리 지나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혈액이 정체가 되면 고인 피는 굳습니다. 그래서 그게 혈전이 돼가지고 피떡이 머리로 날아가 버리면은 큰 혈관을 그냥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뇌경색도 굉장히 더 크게 옵니다. 심방세동 때문에 생기는 뇌경색은 더 크고 예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질환입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 좋은 거는 뇌경색이에요. 좌심방에 약간 주머니처럼 튀어나온 구조가 있어요. 거기에 피가 정체가 잘 되고요. 거기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뇌경색 위험도가 최소한 5배 이상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고, 그 외에도 맥박이 불규칙하고 빠르기 때문에 심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숨차고 심장 기능이 실제로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률도 한 2배 정도 증가시키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크게는 3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응고 치료, 중풍 예방이죠. 항응고 치료는 예전에는 어떤 와파린이라는 그런 약제를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피검사해야 되고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다른 종류의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가 사용된 지는 몇 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항응고 치료를 하기도 많이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항응고 치료를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중풍 위험 인자가 몇 가지 있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맥박수 조절, 보통 고혈압약의 일종인 이제 맥박수 느리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베타 차단제나 뭐 칼슘 통로 차단제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을 사용해가지고 맥박수가 너무 빨라지지 않게, 맥박수만 조절해도 증상은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방세동이 너무 오래되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 오히려 굉장히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약제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다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 느리면은 뭐 심장 박동기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리듬 조절인데,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방세동이 좀 발견된 지 얼마 안 되고 조금 젊고 증상이 심하고 뭐 이럴수록 좀 더 리듬 조절을 적극적으로 하는 쪽이 되겠고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동반 질환이 심하고 이미 심방세동이 굉장히 오래돼서 심장이 많이 부어있고 이러면은 리듬 조절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하는 도중에 부작용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리듬 조절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상황에 따라서 리듬 조절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리듬 조절을 한다고 하면 우선 뭐 항부정맥 약제를 좀 써볼 수가 있고, 약으로 잘 안 돌아올 경우에는 뭐 전기 충격 같은 걸 줘서 정상맥으로 돌려볼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시술적인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냉각 풍선 절제술 뭐 이런 시술을 통해서도 정상맥으로 돌리는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위험인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는 나이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있을 때, 고혈압이 있을 때, 당뇨가 있을 때, 심부전이 있을 때,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을 때, 폐 기능이 안 좋을 때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동반된 질환들을 빨리빨리 치료해서 미리미리 잘 관리하면은 조금 발생을 줄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비만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만한 상황일 때 적정한 체중 감소가 좀 도움이 되고, 음주랑도 관련이 깊어요. 사실 예전에는 휴일에 술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술을 끊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치료 중인 분들은 우선 주치 의견을 따라서 열심히 약 잘 드시고 병원 잘 다니시면서 잘 치료하시면은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시술이라든지 뭐 건강 검진을 위해서 내시경을 한다든지 출혈 위험이 있는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혈 위험이 미약한 시술은 아예 중단하지 말고 시술 전에 당일 아침만 안 먹고 진행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약제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신장 기능에 따라서는 최장 4일까지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흔하지 않은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이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잘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고 예전에 우리가 아스피린 수술하기 전에 일주일 끊어야 된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약제는 한 이틀 이상 끊으면 거의 효과가 없어져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끊게 되면은 그때 뇌경색이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렇게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술이나 수술 전에 약제 중단이 필요하면은 반드시 심방세동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 의견을 꼭 물어보시고 그쪽 소견서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